연세대 박윤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벤틸레이션 스루 스트로입니다. 파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상태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웨이 파이브 옵틱 인투베이션을 시도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트랜스트라키알 제트 벤틸레이션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랜스글로탈 어프로치로서 내경 2mm, 외경 3mm, 길이 한 50cm 정도의 이런 빳빳한 카테타를 좁아진 부위 옆에 좁아진 부위를 피해서 눕고서 트라키아에 거치해 놓고 여기에 제트 벤틸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크리코 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을 펑처해서 카테타를 트라키아에 거치해 놓고 거기에 제트 벤틸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제트 벤틸레이션을 할 때에는 이 트라키알 다이아메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4.0 내지 4.5mm 다이아메터 정도가 되면은 우리 약 그 2cm, 1.5cm 정도의 그 트라키아하고 비교해서 한번 인젝션된 볼륨이 빠져나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트라키알 다이아메터가 그 4.5 내지 4.5 이상이 돼서 조금 더 좁아지면은 그 제트 벤틸레이터로 인젝션된 볼륨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제트 벤틸레이션을 할 때 체스트월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체스트월이 내려가는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다지 큰 문제 없이 하이퍼카비아가 좀 올 수는 있긴 하지만은 벤틸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격히 좁아져 갖고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트 인젝션을 계속 하게 되면 롱에 그 바로 트라우마로 상당히 위험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 벤틸레이션의 전제 조건은 일단 파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답답한 상황이죠. 여기 거의 다 막고 있고 여기도 이만큼밖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니어 토탈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상태겠죠. 여기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트랜스트라키알 리서시테이션밖에 없겠습니다. 한 방법으로서 트라키오스토미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크리코 사이로도토미가 있겠습니다. 크리코 사이로도토미는 그 스칼펠을 이용한 서지컬 크리코 사이로도토미가 있고, 그밖에 IV 카테타를 이용한 캐뉼라 크리코 사이로도토미가 있겠습니다. 그 영국의 디피컬트 에어웨이 소사이어티 다수에서는 이러한 상황 때에 그 스칼펠을 이용한 서지컬 크리코 사이로도토미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의 국들에서는 저희가 이 서지컬이 아무래도 마취가사가 좀 익숙치 않고 그런 데 비해서 IV 카테타는 뭐 매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IV 카테타를 이용한 캐뉼라 크리코 사이로도토미를 먼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고 여의치 않으면은 그 서지컬 크리코 사이로도토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주장하는 그룹들이 또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수에서는 서지컬을 권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익숙한 카테타를 이용한 그 캐뉼라 크리코 사이로도토미를 주장하는 그룹도 꽤 있는 거죠. 이렇게 캐뉼라를 통해서 저희가 벤틸레이션, 옥시네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개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캐뉼라를 연결해서 엠브 백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익스피레이션을 도와주는데 좀 강제적으로 빼낼 수 있는 벤트레이라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래피드 O2
옥시젠 인서플레이션 디바이스라는 기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트 벤틸레이션을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아까는 그 니어 토탈 에어웨이 옵션 때는 쓸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는데, 여기서 했던 거는 그 듀얼 루멘의 그 카테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16게이지, 하나는 10게이지 큰 거라서 16게이지로 제트를 주고 10게이지로 빠져나오게 이제 이렇게 해서 듀얼 루멘으로 트랜스트라키얼 제트 벤틸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엠부백을 갖고서 그 카놀레에 연결해서 1초 동안 컴프레션을 해보면 14게이지의 경우는 1초에 약 150ml, 12게이지에는 한 200 정도, 10게이지에는 480 정도, 약 500 정도 들어감으로써 10게이지를 이용해서 1초 동안 컴프레션 했을 때 거의 성인의 타이달 볼륨에 해당하는 볼륨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게이지에서의 그 내경을 보게 되면 14게이지는 1.55mm, 12게이지는 2.16, 10게이지는 2.61mm, 9게이지가 이제 비로소 3mm 아이디의 우리 엔도트라키얼 튜브랑 동일한 그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엠부백에다가 캐놀라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8.0mm짜리 엔도트라키얼 튜브의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3cc 주사기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캐놀라를 연결해서 트라키아에 거치해 놓고 컴프레션 하면 되겠지요. 그 14게이지를 이용한 그 인비트로 스타디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플로우 레이시 1초당 215라고 해서, 아까는 이제 요전 슬라이드는 14게이지에서 150cc였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볼륨들이 우리 타이달 볼륨보다 상당히 작아서 그 벤틸레이션에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엠부백을 갖다가 연결해서 백잉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들은 14게이지를 이용한 엠부백잉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5kg 정도의 개에서 세데이션 시키고 근위안 시키고 또 인투베이션 하고 또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제거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오로페링스 쪽에 그 거즈 패킹을 해서 컴플리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만들었지요. 그런 다음에 그 12게이지 앵조 카테타를 트라키아에 거치해 놓고 분당 10분 10번 내지 12번의 호흡 횟수로 30분 동안 엠부백잉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격히 옥시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비해서 그 PCO2는 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옥시네이션과 벤틸레이션에 물론 PCO2가 좀 증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견딜 수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30분 동안 엠부백잉을 하면서 그 실험에 참가한 건장한 사람들이 30분 동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엠부백잉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50kg 되는 양인데요. 케다민을 주고 인투베이션을 하고, 케다민을 줬으니까 자발호흡이 이제 있겠죠. 그다음에 그 엔도튜브를 클램프 해갖고서 컴플리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카테타들을 엔도튜브 이제 디스탈 쪽에 거치를 하였는데요. 12게이지를 거치를 해서 엠부백잉을 해보니까 이 벤틸레이션이 별로 좋지 않은 거를, 잘 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분, 5분, 10분인데요. 그 다음에 10게이지를 천자리에서 놓고서 또 엠부백잉을 해봤더니 그 벤틸레이션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엠부백잉을 해서 그 옥시네이션과 벤틸레이션을 잘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10게이지 이상의 캐놀라를 사용해서 해라, 이렇게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연 어떤가 해갖고서 엠부백에다가 애덜트 엠부백에다가
그 14게이지, 12게이지, 그리고 10게이지, 3ml의 엔도 튜브를 연결을 해서 백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4게이지하고 12게이지에서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그 엠부 백잉 하기가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10게이지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3m의 엔도 튜브는 조금 더 수월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스타디는 안 해봤지만 아마 10게이지 이상이면은 벤틸레이션에 큰 문제가 없이 엠부 백잉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트레이라는 기기인데요. 그 익스피레이션을 어시스트 해주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강제로 빼내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돌피스 메디칼이라는 데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그 월에 그 프레셔 컴펜세이트 플로메타에서 이제 산소를 이렇게 주고, 또 여기는 이제 환자한테 이제 가는 겁니다. 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단지 이제 이거를 사용할 때 조건은 뭐냐면 미국의 그 쿠크 메디칼에서 나오는 내경 2mm, 길이 7.5cm의 트랜스트라키아 카테타를 사용해라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기기로 인스피레이션하고 익스피레이션 시켰을 때 그 볼륨이 동일한 볼륨을 찾고자 해보니까 이 카테타의 조건이 제일 적합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타를 사용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뽑아내는 거는 그 베르누이 프린시플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이아메타가 점점 적어지게 되면 일정한 압력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여기 벨로시티가 좁아지면서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프레셔의 형성에 의해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익스피레이션 때는 이것을 이용한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 벤트레이라는 기계의 단면인데요. 여기 이제 산소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0.7mm의 내경을 가진 이런 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령 옥시젠을 산소를 줄 경우, 플로우를 줄 경우에 여기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그에 따른 네거티브 프레셔 때문에 이 익스피레이션이 더 강제화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기입니다. 아까 구멍이 두 개 있는데요. 이 구멍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막습니다.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고요. 그 이제 여기서 그 15리터 per minute의 그 플로우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좁은 관을 통과하긴 하지만 바로 환자한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익스피레이션을 위해서 위에 있는 홀을 이렇게 띄면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빨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빨려 나가게 되면 렁이 콜랩스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 이퀄리브레이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막았던 구멍을 손으로 띄게 되면 렁이 그 상태에서의 그 스테이시스에 이르게 인플레이션도 안 되고 디플레이션도 안 되는 그런 스테이터스에 이제 멈춰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퀄리브레이션은 좀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스피레이션을 하게 되면 1초에 이 15리터 퍼밋의 플로우레이트에서 1초에 250cc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 이제 2초를 주면 500이 되니까 충분한 이제 그 볼륨이 2초를 주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스피레이션 할 때는 1초에 210 정도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한 40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에어 트래핑이 된다는 건데, 이 에어 트래핑이 만약 계속 쌓이게 되면은 우리 렁에 바로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익스피레이션을 너무 시간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빨아내 갖고서 렁이 콜랩스가 되고, 렁이 콜랩스가 심하게 되면 네거티브 프레셔에서 풀모나리 이데마가 또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사용할 때는 원칙은 이렇지만 주고 빼고 하는 것이지만, 일단 그 체스트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체스트월이 인스피레이션 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익스피레이션 때 체스트월이 내려가고,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펴놓고 두 손을 다 뜰 거야. 네. 이따가 아래는 막을 거야. 네. 빠지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이 벤트레인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펙티브한지 이제 본 스타디입니다. 돼지인데요. 산소 플로우 레이트를 분당 15리터로 하고 아이 레이쇼를 1대1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1초 주니까 250cc가 들어가는 거죠. 조금 좀 몸무게에 비해서 좀 적게 준 것 같아요. 이 컴플리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상태를 만들고 또 그 굉장히 옵스트럭션을 니어 토탈 정도로 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에어웨이를 완전히 페이턴트한 상태에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어퍼웨이 옵스트럭션 때 보면은 PaO2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PaCO2는 정상이 한 40 정도인데요. 50 정도로 약간 증가돼서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렇게 50인 거는 이 주었던 이 볼륨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많이 막혀 있을 경우에도 보게 되면 벤트레인을 사용할 때 급격히 옥시네이션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PaCO2도 컴플리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과 유사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에어웨이가 페이턴트한 경우에는 옥시네이션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아주 서서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CO2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CO2 리텐션이 되는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트레이션은 토탈 또는 니어 토탈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때 사용하기 적합한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apid O2 Oxygen Insufflation Device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메디텍 시스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소를 연결하고요.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눌렀다 띄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트라키아에 카테터를 거치해놓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산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14게이지를 이제 주로 쓰긴 하는데 들어가고 손가락을 띄면 이렇게 빠져 나옵니다. 이 기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레코멘드하기는 14게이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14게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디가 1.5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익스피레이션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은 잘 돼도 익스피레이션은 좀 힘든 거예요. 이 기기가. 이 기기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허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14게이지를 이렇게 했고요. 맨 처음에 하이폭시아 이제 컴플리트 에어웨이 또는 니어 토탈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왔을 때 맨 처음에 4초 동안 15리터 퍼 미니가 4초 계산하면 이게 1리터 됩니다. 처음에 1000cc를 산소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옥시전이 됐으니까 SpO2가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약 93% 정도 떨어지면 다시 이제 산소를 주는데 그때는 1000이 아니고 500cc 정도, 2초면 되는 거죠. 그걸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그 하이폭시아 상황에서는 이거를 리피트하면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볼륨을 산소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자주 주게 되면 14게이지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렁에 트라우마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오버 인서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보시면 65세 남자인데요. 텅 베이스에 라지 캔서가 있어서 니어 토탈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어웨이크 트라키오스토미를 레코멘드 했는데 환자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트 벤틸레이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니어 토탈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이 되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위험하니까 이거 사용을 좀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트랜스트라키얼 제트 벤틸레이션을 사용하기로 하고 브릿지로서 이 기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디볼킹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에어웨이의 스페이스가 마련이 되면 그때 젠티베이션을 이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카테타를 갖다가 어웨이크 크리코사이로토미에서 트라카에 거치해 놓고 티바와 로키로늄을 줘서 마취를 유지했습니다. 세츄레이션이 떨어져서 그 1리터 O2를 주입을 해서 올라가고 또 93% 떨어졌을 때 다시 2초 500을 주면서 60분 동안 이렇게 그 디볼킹을 시도했습니다. 60분 동안 디볼킹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에어웨이 패션이 조금 유지됐다고 생각을 해서 제트를 하려고 그럴 때 그 엔도타이달 CO2를 재봤더니 115mm 머큐리로 아주 마크드 하이퍼카비아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60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심했겠죠. 좀 짧은 시간이면 좀 더 덜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이 기기는 옥시네이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벤틸레이션으로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4게지 말고 그럼 14게지보다 큰 10게지나 12게지도 있는데 그거 해서 사용하면 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10게지 정도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트라키아롱 모델을 만들어 갖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우리 정상 롱 컴플리언스인 50과 100mm/cm H 특히 이게 아주 앱솔루트 정상인데요. 이게 보니까 10게지를 사용했을 때 약 4,000 정도의 미니 볼륨이 생성이 되고 12게지를 사용했을 때 3,000, 14게지를 사용했을 때 한 2,300 정도의 그 미니 볼륨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상적인 미니 볼륨을 4에서 7리터 per minute로 생각한다면 10게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작은 게이지를 사용했을 때에는 미니 볼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CO2 리텐션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용하는 게이지에 따라서 12게지 정도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미니멀 하이퍼카비아 또 14게지를 사용하면 모더릿 하이퍼카비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0게지, 12게지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겠다. 그 대신에 10게지를 사용할 때 2초 주고 6초 기다리고 또 12게지 사용했을 때 2초 주고 8초 기다려서 이렇게 아이레이션을 맞추면 어느 정도의 미니 볼륨을 유지하면서 벤틸레이션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27kg 개한테 바비추레트 아네스테시아를 하고 인튜베이션 근육화를 시키고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하고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클램핑 해갖고서 토탈 오클루전을 만든 상태에서 그 엔도 튜브 밑에다가 16게이지와 10게이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각각 듀얼 루멘이죠. 그 앵지오 카테타를 이제 트라키아에 거치했습니다. 그래갖고 16게이지로는 제트 벤틸레이션을 하고 10게이지로는 이제 20% 빠져나오는 이런 식으로 한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PO2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PCO2가 또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는 괜찮지요. 괜찮은데 하나 좀 문제가 뭐냐면은 16게이지의 익스터널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1.7mm고 10게이지의 경우는 3.4mm로서 두 개를 합치면 5.1mm 약 0.5cm 정도가 그 아우터 다이아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굵은 거를 갖다가 이 크리코사이토미를 폭주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 개에서만 실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사람한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니어 토탈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때 캐뉼라를 통해서 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